힘과 기운의 원리, 이걸 배우기 좋은 무술이 진가태극권이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이제 추천해 줄 만한 무술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림권과 진가태극권을 잠깐 배우다가 사부님께 이탈을 했다가 98년도부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용마무술관에 가서 사부님께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배우기 시작한 권법이 팔극권이었습니다. 팔극권. 팔극권을 대략 7년 정도 수련을 하고 나서 사부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또 계속 그렇게 팔극권을 그렇게 수련하다가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본이 완성이 안 돼서 조금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부님께서 소림권 탄태를 지도해 주셨고,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양가태극권 24식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 투로를 배우고 나서 시합에 여러 번 나갔었던 것 같고, 그때 사부님께서 이제 양가태극권 24식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한 30분 정도 지도해 주셔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하고 나서 막 웃으셨어요. 왜 웃으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대로 그냥 시합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대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부님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지도를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사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팔극권을 어떻게 수련하는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팔극권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런 식으로도 한다고, 수련을 어떻게 하고 루틴을 어떻게 짜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부님께서 들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팔극권이 원래 강권인데 그 강권의 느낌만으로 수련하지 않고 육권, 그러니까 즉 내각권에서 수련하는 그런 방식들을 너도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방법들을 채택해서 계속 수련을 했고, 팔극권만 수련하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각들이 몸에서 이제 배양이 됐다. 그래서 태극권을 기운의 느낌을 타면서 수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원래 한국 소림권을 수련하시고 나중에 이제 몸에 그 사고를 당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후에 이제 태극권과 그 기공을 이렇게 하시면서 권법을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집대성을 하셨죠. 근데 사부님께 제가 이제 배우면서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걸 한 10년, 15년 정도 배운 다음에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사부님께서 저한테 지도해 주셨던 내용들이 제가 이제 많이 봤던 뭐 무술 서적에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어깨를 내려라, 그냥 팔꿈치를 뭐 내려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어디 근육의 힘을 못 사용한다, 힘이 상추와 중추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뭐 이제 중심 축이 무너졌다, 뭐 체중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 굉장히 관념적으로 무술 서적이 써 있는 내용들이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 10년, 15년 정도 수련하고 나서 이제 무술 서적이나 뭐 기공 서적도 조금씩 보고 했을 때, 와,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힘과 기운의 원리를 터득하기 좋은 권법, 진가태극권. 네, 맞습니다. 진가태극권 굉장히 좋은 권법이고, 저도 제가 주력으로 수련하는 무술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무술 어떤 수련의 깊이를 얻기보다는 하나의 제가 즐거움을 얻는 하나의 건강 체조 느낌으로 수련을 하지만, 진가태극권은 그 느낌 자체가 무술의 많은 개념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수련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너는 4대 금강 중에 어떤 분의 동작도 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더러 약간 뭐 이단아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분 말씀대로라면 4대 금강도 분명히 태극권이 같아야 돼요. 근데 네 분 다 다르시고, 진가태극권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고, 뭐 노사님들의 그 4대 금강 노사님들의 그 제자들을 보면 또 다 달라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고, 4대 금강 하시는 부분들도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가태극권을 수련하면 좋다. 맞는 말씀인데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사실 그 기운의 느낌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기공 수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태극권 수련이 양가 태극권이든 진가 태극권이든 다른 5대 문파의 태극권들, 뭐 오식, 손식, 무식 태극권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태극권을 계속 수련하면서 무학적으로 계속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호흡과 동작의 일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수련을 하다 보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기운의 흐름을 느끼는 거는, 기운의 원리를 느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무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캐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금질하면서 수련을 하는 쪽, 호흡과 동작을 일치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남방무술인 영춘권도 저희 제자하고 그리고 이제 사부님께도 잠깐 제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각권은 제가 배울 수 없었지만 이걸 대체할 만한 무술인 우슈남권을 제가 수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집중적으로 남방무술을 제가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방무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북방무술인 뭐 형이권, 심의권, 팔극권, 태극권, 팔괘장 이런 무술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태극권하고 어느 정도 좀 연동되는 느낌도 있고 팔극권 같은 경우는 수련하고 나서 태극권과 상성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힘과 기운의 원리를 느끼시는데 어떤 방식이 좋으냐, 어떤 권법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방무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무술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술들을 수련을 할 때 빠르고 힘있게 발경 이런 수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작들을 보와 손과 몸과 시선과 그리고 의식과 호흡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중이 되고 하나로 연결이 돼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수련을 해주게 되면 몸에서 느낌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련을 할 때 동작을 조금 천천히 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운과 힘의 느낌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힘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따로 뭐 체력 단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나치게 너무 방송을 추구하다 보면 근육의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거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냥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힘을 키우고 전신의 협응성을 연결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맨손 근력 트레이닝 같은 게 있겠죠. 이런 훈련을 병행을 해주시거나 무술에서도 그 단련법 중에서 각 문파마다 집중되게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보면 이렇게 뭘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거나 뭐 가라데에도 보면 항아리 같은 거 작은 거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참장 공 서는 그런 훈련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들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무술이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길게 보면은 100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80년에서 100년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뭐 이거 해서 뭐 하고 저거 해서 못하고 저거 해서 못하고 하다 보면 뭐 30살까지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전통무술 같은 경우는 30대에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40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재고 언제 배우지 무엇을 배우지 어디 가서 배우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사실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어디든지 가서 그게 동호회든 아니면 전문 무관이든 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무술이라 하더라도 직접 들어가서 등록을 하시고 배우다 보면 본인이 거기서 조금 시야가 넓어지고 아무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 그냥 공으로 그냥 체육관을 차리고 운동을 하거나 동호회를 차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그분들한테 배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수련할 수 있는 무술의 선택지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힘과 기운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기운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우리가 약간 오컬트적으로 빠지면서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뭐 종교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인이 이렇게
좀 직접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훈련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것들을 느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협지 계속 보고 무술서적 계속 보다 보면 환상적인 그런 무술 세계로 빠져들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무술 수련의 길을 향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태극권 굉장히 좋고 팔극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무술 수련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수련하다 보면은 기력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수련을 하시면서 거기서 또 새로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당에서 우슈 쿵푸 그리고 산타 격투기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